아이들이 궁금해하는 수학에 대한 질문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행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행렬은 매트릭스예요. 그 매트릭스를 이제 교과서에 넣었다 뺐다 몇 번 했어요. 물론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배우긴 배웠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지나다가 이거 필요하지 않아, 이거 너무 어려워해, 뭐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행렬을 빼기도 했었어요. 근데 다시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사실은 행렬을 이제 제대로 공부하는 이제 과목이 이제 대학교에 가면 이과 쪽 친구들은 소위 선형대수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수학과 전공을 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제 거의 선형대수가 어떻게 보면 인문과정? 수학을 공부하는 인문과정에 해당할 정도로 상대적으로 쉽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선형대수 가르치기가 어렵습니다. 자, 선형대수에서 가르치게 되는 것은, 자, 선형대수란 말을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선형이라는 것은 이제 선과 관련돼 있는 대수학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중학교 2학년 과정, 혹은 이제 뭐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과정에 걸쳐서 직선의 방정식을 공부하게 됩니다. 1차 방정식이거든요.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인데 이제 x, y 두 개의 변수가 있죠. 근데 식을 이제 우리가 수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수식을 정론하면 결국은 y라는 변수를 x라는 변수의 식으로 변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x라는 식으로 변형한 결과 이게 1차 식으로 구성이 되네. 그랬을 때 그런 것을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게 1차 함수로 바로 변화를 시킬 수 있죠. 그죠? y를 종속 변수로 놓고 x를 독립 변수로 놓게 하고 함수 개념을 딱 적용하면 이것이 1차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함수하고 1차 방정식은 사실은 수식 전환, 우리가 배운 뭐 이항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수학적인 좌변과 우변을 똑같이 뭐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고 해서 수식을 변경을 시켜가지고 그런 형태로 이렇게 변화를 시키면 1차 방정식이나 1차 함수나 뭐 같은 형태로 서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게 그거 아니야?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수학적으로는 엄밀하게 다른 개념이죠. 방정식이라는 것은 그 미지수가 무엇인가를 알아내기 위한 그런 추구 과정이고요. 함수라는 것은 x라는 변수에 따라서 y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싶다는, 이제 말하자면 상관관계, 혹은 이런 변화가 이쪽에 와서는 어떻게 변화하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한눈에 보여주는 것이 그래프죠. 그래프를 그리면 그것이 직선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직선이란 말이 영어로 라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라인이란 말을 형용사로 바꾼 게 리니어입니다. 리니어. 그래서 그것을 선형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말하자면 선형대수학이라는 것은 1차 함수에 관련된 대수학이다. 그럼 제일 쉬운 거 아니에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배워. 하지만 이 변수가 늘어나면요, 이게 얼마든지 고차원적인 수학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1차 방정식에서는, 1차 함수에서는 x, y 두 개의 변수, 두 개의 미지수를 가지고 노는데, 이게 이제 고등학교가 되면 미지수를 늘리는 거죠. 미지수를 뭐 x, y, z까지 늘리면 이게 3차원에 관련된,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3차원에 관련된 어떤 이제 그 그래프 개념을 정역하면요, 3차원 공간에서의 어떤 아주 그 똑바른 어떤 선의 형태로 변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변수를 자꾸 늘려나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4개, 5개에서. 근데 이제 4차원 공간이라는 건 우리가 사실 직관적으로 알 수가 없으니까 4차원 이상이 되는 이제 공간은 초공간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것은 철저하게 수식으로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원 평면에서의 직선의 방정식과 3차원 공간에서의 직선, 뭐 빨래줄 같은 게 탁 팽팽하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 것들의 성질을 잘 관찰해 가지고
그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수학적인 모델을 만들고 그걸 적용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수학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혹은 뭐 공학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수학적 기법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 선형대수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식으로 접근한다고 하는데 이게 차원이 높아지게 되면 쉽게 이게 접근이 안 되니까요. 그것을 수로 표현한 것이 행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렬은 가로로 숫자가 나타나고 세로로 숫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숫자를 묶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차원이 말하자면 이제 우리 벡터라는 차원은 뭐 2차원, 3차원, 4차원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늘어나지만 행렬이라는 이제 일종의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더 차원이 높은 벡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쪽으로도 그 말하자면 차원이 늘어나지만 또 가로로도 차원이 늘어나면서, 근데 그것을 이제 다 공부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선형대수학 초기에도 실제로는 2x2,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로 세로 두 줄씩, 세로 두 줄, 가로 두 줄, 그럼 결과적으로 4개의 항을 가지고 있는 작은 행렬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더하는 법도 공부하고 빼는 법도 공부하고 곱하는 법도 공부하고, 근데 나누기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 행렬을 나누려면 상당히 이제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배우고 나면 아 이렇게 하면 되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뭐 행렬식이란 것도 배우게 되고요. 뭐 그 행렬의 여러 가지 수식 변경, 뭐 행렬을 여러 가지 형태로 가공하는 과정들을 배우는데, 이제 그런 것들 자체가 사실은 대단히 추상적인 영역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거 왜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나, 사실은 이제 우리가 차원을 뛰어넘으려면 뭐 3차원, 4차원, 5차원을 뛰어넘어가려면 반드시 그런 수학적인 기법을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행렬이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이제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는 나도 잘 몰라. 그런데 내가 들은 것으로는 이래. 내가 공부한 것으로는 이래. 그러면 이제 뭐를 설명해 드리려면 그냥 일반적인 숫자에서 바로 행렬을 얘기하면 이런 거 왜 해요가 또 되기 때문에 이 숫자가 두 개의 요소를 가진 숫자, 즉 복소수로 2차원으로 확장이 되고 그것이 다시 확장이 되면 3차원 벡터, 4차원 벡터가 된다. 이런 얘기를 사실은 깔고 행렬을 얘기해야만 감을 잡을 수 있고 맥락을 쫓아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영상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런 이제 자세한 수학적 이론들을 깊이 있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의 어떤 이론에 발전하는 그 맥락이 그렇다는 것을 기억해 두셨다가 적절하게 디딤돌을 놓아주라고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말하자면 그러려면 다음 시간에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1차원수에서 2차원수로 복소수로 넘어가는 과정을 말하자면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됩니까? 아니면 그 의미를 좀 아시고 설명할 수 있을 준비가 된 다음에, 그래서 2차원에서 3차원, 4차원으로 넘어가는 벡터 개념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행렬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된다. 자, 그거를 좀 잘 익혀두시면요, 사실은 짧은 시간 설명할 수 있어요. 5분, 10분 내에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디테일한 건 뭐 모르셔도 되죠.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숫자의 일정이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그런 숫자를 다룰 수 있으려면 차원이란 개념이 확장이 돼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을 해주시면 아이들한테 적어도 디렉션을 줄 수 있다, 방향성을 줄 수 있다. 아, 이게 그냥 무의미하게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단계를 거쳐서 발전하고 있다 라는 것들을 짚어주시면 아이들한테 진짜 재밌네, 아니면 저 제대로 공부하고 싶네 라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